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코인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코즈부투데이, 저는 진행을 맡은 한태리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늘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기관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옮겨가지 못하면서 가격 상승이 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더리움과 솔라나, 리플 같은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도 함께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빗 리서치 센터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자금은 현물 ETF 승인으로 유입된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었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적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게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이유로 강한 규제를 가했던 점도 알트코인 가격 부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SEC가 리플과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과 같은 곳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가상화폐 증권성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 가상화폐 업체나 자본의 움직임이 제한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알트코인에 주는 영향을 살펴서 장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알트코인의 강세장이 언제 도래하냐가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또 규제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거라면서 기관 자금의 흐름, SEC의 규제 방향, 그리고 시장 내 주요 사건들이 알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 시장이 힘을 내지 못하면서 각종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 전략으로 똑똑한 매매 전략까지 세워와야겠죠. 오늘도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함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앞선 분석 외에도 비트코인 시세가 당분간 뚜렷한 상승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미 시세에 반영됐고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투자자 기대감이 실체화되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분석인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과 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같은 호재에도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자신이 연말에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정부의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또 관련된 규제도 완화하겠다라고 밝혔죠. 하지만 투자 전문지 밸런스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 법제화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까지 최근에는 떨어지는 수준이 보이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좀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이렇게 비트코인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똑똑한 투자 기준을 세운다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좋은 결과 얻어볼 수 있겠죠? 오늘도 여러분께 똑똑한 흔들리지 않는 투자 기준을 세워드릴 우리 방승재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쪽집 깨죠. 방승재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인 쪽집게 우리 방승재 전문가님, 오늘도 역시나 노란톡방에서 다양한 분석 남겨주셨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시고 참여코드 5959번 누르시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종목 분석과 시장 이슈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 한번 노란톡방 직접 자랑해 주시죠. 네, 노란톡방 아마 제 노란톡방 참여해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좀 아쉬운 또 부분이 있죠. 마지막 방송 전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일단 노란톡방에 대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2달간 이어져 온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 브리핑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계속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브리핑을 좀 드렸는데 다행히도 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흐름 그리고 중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좀 예상한 대로 흘러가 주는 그런 흐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언제 투자를 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사야 할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부분들의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최대한 디테일하게 좀 찝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그리고 당시 어떻게 그러한 부분들을 잡아내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역시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8월이 됐죠. 8월 달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합니다. 수익률은 이제 100%라는 이 좀 어마어마한 이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고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마지막인데,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백날, 첫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더라도, 그리고 교육을 하더라도, 그리고 전략을 소개해드려도 이게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또 수익 내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8월의 시작과 함께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방승재 전문가님, 언제나 정말 신기할 정도로 딱딱 잘 맞는 분석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똑똑한 분석, 나만 놓치기 아쉽다면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시고 참여코드 5959번 누르셔서 꼭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업앤다운의 장아주입니다. 어제 하락세 그렸던 우리 시장, 오늘은 그래도 좀 선방을 해줬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반등다운 반등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총 상위단의 움직임으로 오늘의 시장 분위기 먼저 짚어보시죠. 네, 먼저 대장주 비트코인, 그동안의 지지선이라고 여겼던 8,900만 원 밑에까지 내려앉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꼬리를 말고 다시 올려냈습니다. 1.03% 플러스권에 안착하면서 9,077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더리움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더리움 오늘 보합권 공방을 펼쳤는데요. 현재 0.09% 소폭의 오름세 그려내면서 442만 3천 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럼 리플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낙폭이 꽤나 깊었던 리플, 오늘도 음봉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현재 3.47% 넘게 빠지고 있네요. 782원에서 지지받으면서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현재 806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APNFT 현재 20%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상승률 상위 종목 1위에 안착했습니다. 네, 이어서 2위에서 5위권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센트가 이틀 동안 조정을 맞고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19%대 넘는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네, 스토백스와 프렉스세어가 현재 10%대, 8%대 오늘 플러스권에 안착했습니다. 네, 프렉스세어는 현재 3,467원을 터치하고 있고요. 또 퓨저니스트는 어제 이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4,555원으로 거래되면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 5위에 안착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비트토렌트의 낙폭이 꽤나 깊습니다. 현재 7% 넘게 빠지면서 하락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아리브가 어제에 이어서 조정을 맞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6%대 약세 흐름 가져가면서 36,170원까지 빠졌습니다. 네, 아이오즈 네트워크와 코르텍스 그리고 오아시스 모두 6%대 그리고 5%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르텍스는 260원에 거래되는 모습, 오아시스는 53.55원으로 하락률 상위 종목 5위권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와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락했던 종목보다는 상승했던 종목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현재 캐딘 오독솔드가 3.77%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월드코인이 1.72% 오늘 플러스권에 안착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하게 V자 반등이 나와줘야하는데 우리 시장은 언제쯤 추세가 터질까요? 궁금하시다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슈 플로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 그리고 다가오는 일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먼저 키워드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닝 시즌, 두 번째 키워드
통화정책회의, 세 번째로는 FOMC, 마지막으로는 신규 실업 수당이 있네요. 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어닝 시즌부터 만나보시죠. 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미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AI 섹터를 주도했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흔들리면서 미증시는 크게 흔들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도 꽤나 낙폭이 깊었습니다. 이게 과연 시장에 있어서 건강한 조정이 되었을지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 회의네요. 네, 주요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사상 최고치의 엔저를 기록했던 일본이 0.25% 금리 인상을 하면서 과연 이게 드디어 제로 금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써 환율이 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지도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 FOMC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1일 FOMC가 있었습니다. 8번째 금리가 동결이 됐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9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게 0.5% 빅스텝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 발언이 나오면서 미증시는 출렁거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은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흐름이 미증시보다는 상대적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 때문일까요? 네, 그럼 다음 키워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실업 수당이 있네요. 네, 미국에서 발표되는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매번 발표되는 고용지표긴 한데 이번에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9월에 다가오는 금리 인하에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곤 합니다. 과연 0.25%를 내릴지 0.5%를 내릴지 한번 주목해 보시죠. 네, 이렇게 7월장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이벤트들이 마주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다가오는 8월에는 우리는 어떤 일정들을 맞이해야 할까요? 8월의 주요 일정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로 8월 8일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요. 13일과 14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할 게 8월 22일에 있을 잭슨홀 미팅인데요. 이 잭슨홀 미팅에서는 세계 각국의 주요 재무장관들과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통화 정책을 논의합니다.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 만큼 이 통화 정책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한번 주목해 보셔야겠죠. 네, 이렇게 8월의 일정들까지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은 이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어떤 색깔의 시장으로 색칠을 하게 될까요? 이어지는 코너에서 저희 방승재 전문가님과 핑크빛 세상으로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이슈플로의 장아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우리의 캐스터가 시장 이슈들부터 그리고 시황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줬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모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아버지 코인, 비트코인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도대체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어떤지 보고 오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0.84% 상승해서 9,060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비트코인 흐름과 또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비트코인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그래도 그 낙폭이 좀 깊었긴 하지만 꼬리를 강하게 달고 양봉을 마감해 준 흐름이어서
그래도 좀 우리가 너무 크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63K가 한번 이탈이 일단 됐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현재 시점 기준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뭐 좋지 않은 이러한 흐름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일단 확률적으로 지금 우리가 차트에서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할 때에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 보는데, 중요한 그런 지지 구간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을 아랫 구간에서의 상승을 바란 것도 이러한 분석이었고, 지금 또한 이런 분석 때문에 이제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차트로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상승의 힘이 계속 강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이제 이 상승을 추가적으로 이끌었었던 이 꼬리가 닿았던 부분에서는 그래도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나와줬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꼬리를 길게 말고 올렸던 이 캔들이 결국 추가적인 70K 정도까지의 상승을 만들어냈던 그런 중요한 가격인데, 이 가격을 또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어제 이제 캔들 자체도 꼬리를 길게 단 또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약횡보 또는 반등을 조금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좀 중립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너무 안 좋다, 그렇다고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간의 흐름을 일단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한 주의 흐름이 어떻게 또 마감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봉에서의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자, 주봉에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 현재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단 이 도지 모양의 약간 캔들을 저점을 이탈하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탈을 지금 해버렸습니다. 사실 통상 확률적으로 이렇게 이 저점을 이탈하면은 이 주봉 캔들의 저점을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아쉽기는 한데, 다만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신호는 이번 주에 이 마감 자체가 똑같은 도지 형태의 모양을 차라리 해준다면 약횡보에 대한 기대를 조금 해볼 수는 있어요. 이제 고점에서 횡보를 한다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급락보다는 긍정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결국 이렇게 도지 캔들이 많이 모여서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엔 매수와 매도세가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변곡이구나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 저점에서의 도지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네. 우리가 이후에 추세의 전환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도지 캔들 자체가 사실 시그널의 하나의 종류잖아요. 네.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조정 이후에 나타나는 구간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구간에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고점 행보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봉의 캔들이 물론 맘 같아서는 이 꼬리를 다 말아 올리고 지금 음봉의 형태를 다 완전히 올려서 양봉으로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오늘 사실 이 비트코인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네. 오랜만에 그 탐욕 지수를 한번 가져와 오, 봤어요. 탐욕 네. 지수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요렇게 제가 보이실 텐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네. 잠시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캡처를 해서 네. 제가 크게 보여주시나요? 네,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저번에는 이렇게. 그 공포 지수가 엄청 높았잖아요. 그렇죠. 네. 공포지수가 엄청 높았는데 그때는 공포지수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이 저점에서의 공포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 방송에서 그랬죠. 아, 이거 너무 억지로 공포 분위기를 너무 만드는 것 같다. 맞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이제 순유입되는 유입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악재 이슈를 통해서 이 해당 구간에서 오히려 더 개인들이 못 사게끔 막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또 올려버렸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전 고점에 대한 매물대 구간을 쉽사리 넘겨내지 못하는 그런 네. 흐름입니다. 우리가 하락이 거의 확정시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이 장대 양봉의 저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리드 이제 탐욕의 구간이기는 해요. 네. 근데 이걸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면서 식혀내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긍정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는 비트코인이 크게 걱정되지는 않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정말 좋지 않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다간 우리 알트코인들이 그러니까요. 정말 무너지는 흐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접근성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알트코인 자체에 대한 수급이 너무 돌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다른 또 알트코인에 대한 분석도 준비를 해봤으니 그때 한번 또 살펴보시기로 하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그러면 어떻게 주요하게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볼린저 밴드를 단순하게 좀 켜볼게요. 네. 자, 볼린저 밴드를 왜 봐야 하냐면 자 일단 볼륨을 지워볼게요. 네. 거래량을 이렇게 지워보고 자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에서에 있다가 쭉 이 상단을 타다가 중단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통통 튀기면서 올라와 줬어요. 근데 네. 이렇게 저항이 나왔던 구간을 돌파를 한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또 이 자리를 지켜내 주면서 네. 이 하단을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하단을 지켜내면서 중단 돌파하고 다시금 상승을 이어갔죠. 네. 그래서 이러한 장은 사실 상승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직도 상승장 속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러한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구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손바뀜 구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해서 샀던 사람들이 다 매도를 하고 다른 시장의 참여자들이 여기 구간에서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샀던 사람들과의 손이 바뀌었다. 그래서 손 바뀐 구간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일종의 매집 구간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매집은 보통 이렇게 횡보를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횡보 이후에 또 강한 시세를 이 볼린저 밴드를 타면서 쭉쭉 올라왔는데 지금 또 이러한 박스를 그려내고 있어요. 네. 그렇다라는 건 또 다른 상승에 대한 매집일지 그리고 다시 조정으로 이어질지 사실 지금은 여기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엔 시장은 결과론적이잖아요. 이미 시장에서 나타난 다음에야 사람들이 이랬잖아. 결국 하락이 맞았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아직도 상승장 속에 우리는 있고요. 그리고 이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횡보를 통해서 저는 충분히 또 다른 신고점을 향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우리 노란톡방 참여해주신 분들이랑 그리고 이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누군가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량들을 뺏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엔 내가 파니까 올라가네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수익을 한 번에 봐야겠다라는 그런 욕심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시장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도 한번 흐름을 살펴보면은 이전에 이제 2018년도 구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요런 데나 이런 데서도 사실 계속 이 상승을 타고서 올라갔고 심지어 우리가 이런 구간이 이렇게 중단이 깨지더라도 다시금 이 하단에서 상승하는 흐름도 나왔듯이 이번에도 못 죽어도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흐름 속에 위치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상승을 위한 그러한 힘겨운 싸움 중에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시각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아무래도 일봉 차트상에서 우리가 차트를 살펴봤을 때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루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리프레시 차원에서 좀 큰 차트, 큰 흐름에서의 흐름을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큰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아무래도 하루하루 데이 트레이딩 또는 일주일간의 전략 그리고 다음 한 달의 전략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중장기적 관점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지만 이전에도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크게 상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승할 기회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이더리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더리움도 역시나 8월 1일 기준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순유입 규모가 총 2,670만 달러로 한화로 약 366억 5,700만 원에 달하는 순유입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트코인을 따라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가격은 어떨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더리움 현재 0.32% 하락해서 440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더리움도 한번 흐름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이더리움 제가 오늘 아무래도 끝인사를 드리기는 하겠지만은 네. 이제 이더리움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디까지 갈지 제가 한번 예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3,100달러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살짝 지워보고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다 월봉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월봉으로 한번 보면은 자, 이전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툴을 사용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매집을 한 이후에 이 고점을 넘어내는 그런 상승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매물대 매집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전 항상 차트를 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이 차트를 보고서 우리가 매도를 하기 때문에 네.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근거를 얻고 그 전략을 또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이전에 지지가 되었던 꼬리가 생기기는 했지만 결국 마감은 지지가 되었던 이런 지지대 구간을 기준으로 이탈은 했지만 저점을 기준으로 올라가더라도 저항을 받았긴 하지만 이렇게 긴 박스를 그리면서 매집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쉽게 제가 박스로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로 표기를 하고 지금도 이 박스를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면 이렇게 또 그려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도 물론 이때는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상승률 또한 강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아이의 몸집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힘은 별로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많이 무거워졌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 상대적으로 무거워진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만큼 더 많은 자금의 유입이 들어와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 ETF에 대한 승이 또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온 것도 맞지만 사실상 우리가 코인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 그러니까 투자의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주식시장에 붐을 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매크로적인 부분, 거시경제들을 엄청나게 관찰하면서 트레이딩을 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돈의 유입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도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루즈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큰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도 엄청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결국 저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정말 짧게 한번 보면은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조건 하에 과감한 난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진다면 이 박스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매수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전에 저항을 강하게 받았던 구간이고 이 매물대 매집의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또 주워볼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 구간을 기준으로 그냥 매수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 이때도 물론 기간이 되게 짧긴 했지만 네.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받은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또 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라는 우려 속에서 이번에는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매수를 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 이때만 보더라도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바닥 구간에서부터 네. 그럼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안 들죠. 못 들어요. 많이 올랐는데. 네,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냥 이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이 과거의 흐름이 없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살펴봤을 때 여기 바닥에서 이만큼이나 올랐네? 그럼 얼마가 오른 거지? 300%나 올랐네? 이거 그러면 이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왜냐? 더 큰 상승을 위해서요. 왜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은 어느 정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자금들이 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 재밌는 걸 제가 아까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재밌는 부분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예측성 도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패턴을 통해서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게 있잖아요. 네. 자, 어센딩의 입구의 크기만큼 1대1만큼은 오르더라 네. 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봤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피보나치라는 이 기술적 도구가 있는데 이게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 이걸 활용해서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이게 성지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보나치 확장 툴인데 자, 저점과 이제 고점을 연결하고 네. 낙폭이 가장 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이 비율 값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딱 해보면 자 보면은 예상을 한번 또 지금 말 안 듣는 놈이 또 튀어나왔거든요. 갑자기 지금 제가 어디서 나온 거죠? 지금 또 말 안 듣는 친구가 네. 또 튀어나와서 제가 이게 잠시 네. 얘를 좀 지워 볼게요. 자 이걸로 저리 가라. 저리 좀 가라. 나를 괴롭히지 말거라. 참 방해하네, 그죠? 네, 괴롭히지 말거라 해서 보냈습니다. 네, 자, 보냈어요. 한번 보면은 보통 대개 강할 경우에는 이 1.618 또는 더 강할 때는 2.618이라는 수치까지 올라가요. 자, 한번 보면은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게 좀 오래된 또 차트 이 과거의 내역이 사실 필요한데 네. 이게 없으니까 자, 일단 그냥 요것만 하나 볼게요. 하나로만 볼게요. 자, 보면은 보통 이 피보나치 확장이라는 툴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을 해보는데 이더리움은 예측치가 8,600달러 그리고 8,600달러 네. 네, 그리고 13,000달러까지 예측이 가능한 구간, 예측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수적으로 좀 러프하게 잡으면 이 고점을 넘어가는 파동이 추세가 확장이 돼서 이어진다면 충분히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한번 재미 삼아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 분석을 통해서 이더리움의 상승이 어디까지냐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미로 저는 오늘 한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더리움 어디까지 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최소 8,600달러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 톡방 참여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가격 구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분석해 주셨는데요. 과연 이게 정말 성지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앞으로의 추세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살펴봤으니 당연히 리플도 살펴봐야겠죠. SEC와 리플의 비공개 회의가 또다시 취소되면서 리플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가격 어떤지 보고 오겠습니다. 리플 현재 3.83% 하락해서 80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리플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보시나요? 네, 리플 한번 살펴봐야겠죠. 리플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이전에 우리가 이게 사실 그 테더 차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테더 차트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전에 해외 거래소에서 이미 상장되어 온 이제 리플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것들을 우리가 과거의 흐름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결국엔 지금 국내 거래소에서 하고 계시니까 먼저 그것부터 보고 갈게요. 그래서 단기 네. 전략을 한번 세워봐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 차트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면은 또 지저분하네요. 제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자, 여기다 한번 빠르게 지워보면서 살펴보면은 네. 자, 일단 제가 어제 이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걸 매수해서 매도했다. 그러니까 수익 보셨던 분께서 또 언제 사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앞서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중요 선이 있었어요. 자, 지금 현재 이 파란색 상승 추세선을 계속 타고 올라갔는데 지금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이 나올 구간이 요렇게 금액이 770원 그리고 제가 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760원 선 이 가격대 구간에서의 반등은 한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막 주구장창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좀 장기적인 횡보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우리가 매수로 대응하기보단 제가 아무래도 어제 1차, 2차, 3차까지 잡아드리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 1차 들어갔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오늘 2차 매수까지 들어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너무 위험하게 이제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760원대가 깨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 해당 구간에서의 전략은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로 이 리플에 대한 이제 매수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 760원 선까지에서는 매수 충분히 받아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려질 흐름에서의 우리가 목표가나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이제 최대 목표가까지도 한번 같이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이 760원 선에서의 반등이 혹시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매물대까지는 일단 가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가격대는 840원대까지. 그러니까 단기적인 구간에서의 수익 구간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리플이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반등도 시원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단기적인 가격 전략 한번 세워봐 드렸고 760원 그래서 840원 이렇게 세워봐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그런 흐름을 또 한번 살펴봤잖아요. 네. 리플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플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확장 툴을 한번 이용을 해 보기는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얘는 조건부가 좀 있어요. 적어도 이 추세선 위로의 안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1,000원은 넘어야 돼요. 네. 네. 1,000원은 넘어줘야 우리가 뭔가를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면 얘는 오랫동안 이 수렴 안에서의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또 이어질 수 있어요. 또 지루한 흐름이 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무엇보다 지금 단기적인 구간에서 760원을 깨지 않고서 1,000원에 적어도 안착을 해야 우리가 그 다음에 대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1,000원을 돌파하면은 이전 고점을 두드리러 갈 거고요. 이 이전 고점을 또 돌파해주면 여기를 또 갈 겁니다. 일단은 760원 선 분명히 지켜내 주어야 되고 760원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840원 그 다음에 1,000원까지도 우리가
기회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정도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전한 성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상승의 힘도 사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후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 톡방 참여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남겨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AP/NFT 20% 상승해서 0.0006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센트 18.28% 상승해서 59.71원, 스톰엑스 8.98% 상승해서 12.13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퓨저니스트 8.26% 상승해서 4,563원, 프렉스쉐어 6.3% 상승해서 3,40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비트토렌트 7.69% 하락해서 0.0012원, 알위브 7.07% 하락해서 36,0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르텍스 6.52% 하락해서 258원, 아이오즈 네트워크 6.39% 하락해서 82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레이블 AI 5.82% 하락해서 3.7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질문 주신 종목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오늘 첫 번째로 질문 들어온 종목은요, 세다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세다리님, 펜들 분석 요청해 주셨는데요. 이 펜들 파이낸스는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에서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 더욱 다양한 투자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LS 디파이 프로토콜입니다. 먼저 가격 보시죠. 펜들 현재 1.01% 하락해서 4,60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펜들 현재 흐름 어떤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펜들 바로 차트 한번 봐야 되는데 펜들 솔직히 좋지 않아요. 지금 좋지 않은 이유가 이전에 펜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 채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일봉 차트상에서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지금 역시나 이 하락 채널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았기 때문에 이 채널을 전략을 기준으로 해서 전략을 세워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채널을 이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이 매물대 구간까지에 대한 하락을 또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오늘 이 지금 음봉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어제 전일 캔들은 꼬리로 길게 달면서 음봉으로 이 안에서 마감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 아래서 마감해준 거를 이탈을 하면서 현재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건 이제는 이 매물대 구간을 또 터치를 해버리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가까이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 안으로 또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통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중심부예요. 이 중심부가 3,9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음봉의 캔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 3,900원 선 정도에서는 우리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의 매수 전략은 좀 유효하나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락 추세선 위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있기 전까지에는 매수는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펜들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전략을 한번 세울 때 지금은 매수 딱히 받아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기준이 지금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고 중요하게 여겼던 이 채널에 대한 이탈 움직임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빠지더라도 이 3,900원 이 박스권에 대한 중심부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다리님께서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 매수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좀 기다려서 이 3,900원 이 박스권의 중심부 구간까지 왔을 때를 차라리 기다려보자 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바로 다음 종목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우리 초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솔라나 분석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 솔라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금융시장에 편입되면서 가장 유력한 다음 주자로 거론되고 있죠. 솔라나 현재 가격 어떤지 보고 오겠습니다. 솔라나 현재 1.6% 하락해서 22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솔라나도 바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솔라나 바로 분석을 좀 드려볼게요. 솔라나는 우리가 방송 초기 때 이 박스권의 구간 근처에 올 때마다 그냥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을 계속 드렸었던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솔라나 좀 관심 있었던 분들은 큰 수익을 그래도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살짝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돌파했던 이 하락 추세선 안으로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엔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 고점에 대한 매물대 구간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건 결국엔 다시 이 추세선 안으로 밀려서 마감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가격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똑같습니다. 그냥 내려올 때마다 또 매수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솔라나는 길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더리움과 뭐 비트코인 그리고 솔라나는 그리고 리플까지도 그냥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라리 마음 편하게 느긋하게 보는 것을 좀 추천을 권장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내려올 때마다 역시나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봉상에서의 좀 이제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주봉상에서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전에 돌파에서 캔들의 마감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 윗구간이 있어요. 이 윗구간이 어느 가격대냐? 150달러 선이거든요. 네. 요 구간에선 저는 1차 매수 한번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단 내려오면은 또 2차 매수로 대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좀 드려보고요. 좀 더 디테일한 가격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노란택방에 한번 남겨주시면 저는 똑같습니다. 그냥 내려올 때마다 매수로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솔라나도 한번 예측을 해보고 싶어요. 예측을 좀 해보고 싶은데 똑같습니다. 예측성 도구를 바로 활용을 해볼 거고 자 예측성 도구 아까 확장 툴을 사용을 한번 해봐야겠죠. 저점과 고점 그리고 네. 저점까지 살펴보면은 네. 자 680달러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구간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이것도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80달러 또는 최소값 420달러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솔라나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정신없이 분석하다 보니 끝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가 오늘을 끝으로 이렇게 코주부 투데이를 떠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혀 아쉬워할 필요 없으시고요. 노란톡방에서 계속 소통 이어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서 돌아올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한번 지금까지 사랑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안녕은 또 영원한 또 헤어짐은 아니잖아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이다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프로젝트에 집중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했었던 이런 프로그램들 더 보완해서 나올 테니까 반드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노란톡방에서는 계속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